설화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연간의 한양에는 김진사라 불리는 청렴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고 재산 또한 넉넉하여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지요. 김진사에게는 설아라는 7살 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나이에 비해 몹시 총명하여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어느 봄날 설아는 유모를 따라 종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 구석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는데 숨은 붙어 있으나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모, 저 아이가 불쌍해요. 우리 집으로 데려가면 안 될까요? 설아의 간청에 유모는 난처해했지만 아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고 설아는 몰래 부엌에서 죽을 퍼다 먹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석이었습니다. 석이는 원래 평안도 지방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으나 흉년이 들어 부모가 모두 굶어 죽었고 혼자 살아남아 한양까지 걸어왔지요. 하지만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설아가 먹인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석이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고 설아를 바라보던 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씨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그 한마디만큼은 또렷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 집안 머슴으로 삼았고 석이는 그날부터 설아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섬겼습니다. 석이는 다른 머슴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설아가 넘어질 뻔하면 미리 손을 내밀어 받쳐주고 설아가 어디 다칠 만한 곳에 가려 하면 미리 막아섰지요. 마치 위험을 미리 알아채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는 신통한 구석이 있어. 김진사도 석이의 남다른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설아를 향한 석이의 충성심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렇게 석이가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10살이 되었고 석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남매처럼 자랐지만 석이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설아를 지켰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김진사의 사촌 동생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형인 김진사와는 달리 관직에 올라 세도를 부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을 존경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형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지요. 형님께서 슬아의 아들이 없으니 이 많은 재산이 결국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소? 김대감은 조카 설아를 볼 때마다 못마땅했습니다. 여자아이에 불과한 설아가 이 집안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더욱이 설아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총명한 것도 불안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집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내 계획이 틀어지지. 김대감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은밀히 형을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석이는 김대감이 집에 올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석이의 예민한 감각은 김대감의 악한 기운을 감지했지요. 석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설아 곁을 지켰습니다. 석이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대감이 비밀리에 좌의정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좌의정은 조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인물이었지만 뇌물과 부정으로 악명이 높은 탐관오리였지요. 대감, 제 형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밀고를 받았습니다. 형이지만 나라를 위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감은 손에 든 은자 보따리를 좌의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좌의정은 탐스러운 눈으로 은자를 바라보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웠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로구나. 내 즉시 조사하도록 하겠네. 며칠 후 한밤중에 포졸들이 김진사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김대감이 미리 숨겨둔 영모 증거 문서를 발견했다며 김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진사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좌의정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고 김진사에게 영모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설아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 설아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모죄인의 가족은 모두 연좌제로 처벌한다. 어린 여식은 제주도로 유배 보낼 것이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를 먼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김대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로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설아 곁에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킬 12살 소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기는 무릎을 꿇고 설아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씨, 소인이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제주도든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서가, 내가 왜 나를 따라 그 먼 곳까지? 아씨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목숨은 원래 아씨의 것입니다. 평생 지키겠다던 약속 지키겠습니다. 12살 소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설아의 유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육로로 남쪽 끝까지 내려간 다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지요. 포졸들은 10살 어린 여자아이를 유배 보내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았고 쉴 곳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몫까지 덜어 설아에게 주었고 자신은 굶주림을 참으며 설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서기의 예감대로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설아가 제주도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조차 불안했습니다. 만에 하나 설아가 살아남아 진실을 밝힐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유배 가는 도중에 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감은 자객 둘을 고용하여 설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배 행렬이 충청도 산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풀에서 2명의 자객이 뛰어나왔습니다. 포졸들은 뇌물을 받고 일부러 피했고 자객들은 설아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씨! 서기는 순간적으로 설아를 뒤로 밀어내고 자신이 칼을 막아섰습니다. 12살 어린 소년이었지만 설아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객과 맞섰지요. 칼날이 서기의 어깨를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서기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필사적으로 휘둘렀습니다. 이 꼬마 자식이. 자객들은 서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지만 소년의 집요함에 당황했습니다. 서기는 맞아도 일어났고 설아 앞을 결코 비우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산길을 지나던 행상 무리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자객들은 일이 커질까봐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서기는 그제야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설아는 무사했습니다. 서가! 설아는 울면서 서기를 흔들었습니다. 서기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씨,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행상들의 도움으로 서기는 응급 치료를 받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서기는 유배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설아 곁을 지켰지요. 전라도 남쪽 끝 해안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서기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골마 들어간 것입니다. 설아는 울면서 서기를 돌봤습니다. 서가, 제발 죽지 마.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떡해.
10살 아이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서기는 사흘 밤낮을 앓다가 겨우 깨어났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소희는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아씨를 지켜야 하니까요. 두 아이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도 집도 재산도 모두 잃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현지 관리들은 김대감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설아를 일부러 가장 열악한 곳에 배치했고 감시를 철저히 하여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모죄인의 딸년이 감히 편하게 지내려 하느냐. 관리들은 10살 어린아이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설아는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야 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서기는 막노동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항구에서 짐을 나르고 밭일을 도우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지만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아쉽게 밥 한 끼라도 더 드려야 해. 서기가 번 푼 돈으로 설아는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서기 자신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설아에게는 2끼를 챙겨주었지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11살이 되었고 서기는 13이 되었습니다. 서기는 낮에는 노동으로 돈을 벌고 밤에는 설아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기 자신은 글을 많이 알지 못했지만 김진사 댁에 있을 때 설아가 배우던 것을 곁에서 보고 들으며 익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씨, 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언젠가 아씨께서 이 억울함을 밝히실 날이 올 것입니다. 설아는 서기의 헌신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누명을 반드시 벗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글을 읽고 썼지요. 한편 제주도의 유배 관리 중에는 양심적인 선비도 있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은밀히 책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영모죄인의 딸이라지만 무언가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그 선비의 도움으로 설아는 학문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 선비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설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녀석들 제대로 일을 못하는구나.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김대감은 다시 자객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설아를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큰 돈을 주었지요. 어느 밤 자객 셋이 설아가 사는 오두막을 습격했습니다. 서기는 밖에서 자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서기가 소리치며 막아섰지만 이번에는 적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객들은 서기를 난도질했고 오두막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씨, 도망가세요. 서기는 피를 흘리면서도 자객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설아는 뒷문으로 도망쳤고 자객 둘이 뒤쫓았습니다. 설아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어린 발로는 어른 자객들을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절벽 끝까지 쫓긴 설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객들의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바로 그때 피투성이가 된 서기가 뛰어왔습니다. 아씨! 서기는 설아를 껴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자객들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었을 것이다. 저 파도에 살아남을 리 없어. 자객들은 그렇게 보고하고 돌아갔습니다. 김대감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서기와 설아는 살아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던 서기는 해가 뜰 무렵 한 해녀 할머니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닷가에 쓰러진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 치료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참 억센 아이로구나. 서기는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탓에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빠졌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할망, 저는 누굽니까? 너는 바다에 떠밀려온 아이야.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냥 섬석자를 써서 석이라고 부를까? 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아프고 누군가를 찾아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느낌만 있었지요. 한편 설아는 다행히 파도에 떠밀려 다른 해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마을 사람이 그녀를 발견하고 관아에 알렸고 설아는 다시 유배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석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석이가 바다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석아, 석아. 설아는 매일 밤 울며 석이를 불렀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자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해녀 할머니에게는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간 상인이었지요. 어느 날 할머니의 아들이 집에 왔다가 석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누굽니까? 바다에 떠밀려온 아이야. 기억도 없다는구나. 상인은 석이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아이야, 나를 도와 일해볼 생각 없느냐? 배도 타고 장사도 배우고. 석이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해야 할머니께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이는 상인을 따라다니며 무역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석이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 물건은 제주에서는 흔하지만 육지에서는 귀하니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육지에서는 흔하지만 제주에서는 필요하니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석이는 물건의 가치를 빠르게 파악했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석이는 훌륭한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설아는 석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견뎠습니다. 석이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켰기에 자신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아, 내가 꼭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게. 설아는 제주도의 선비에게 더욱 열심히 학문을 배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법률을 익히고 정치를 이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설아의 총명함은 날로 빛을 발했습니다. 선비는 설아를 가르치며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다. 남자였다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을 것이다. 설아는 또한 제주도의 민심과 관리들의 부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사실들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살이던 설아는 어느덧 17살 낭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지혜를 모두 갖춘 여인으로 성장했지요. 같은 시간 석이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3시던 소녀는 이제 19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석이는 제주도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장사했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신뢰를 얻었고 재산도 쌓였지요. 하지만 석이는 늘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석이는 오래된 장터를 지나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디선가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아. 그 순간 석이의 머릿속에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터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순간 따뜻한 죽 한 그릇 그리고 설아, 아씨. 석이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설아를 지키겠다던 약속, 유백일, 자객의 습격, 절벽에서 떨어졌던 순간까지. 아씨를 찾아야 해. 석이는 즉시 설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배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침내 설아가 아직 제주도에 유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바로 설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설아를 제대로 도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면 권력과 돈이 필요했지요. 내가 더 큰 상인이 되어 아씨를 도와야 해. 서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김대감의 비리를 찾아내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상단을 이용해 한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김대감의 행적을 조사하고 그가 저지른 부정을 캐내라고 지시했지요. 김대감은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좋다. 증거를 모아라. 문서, 증인 무엇이든. 서기의 정보망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한양의 상인들, 관리들, 심지어 김대감 집안의 하인들까지 돈을 주고 정보를 샀지요. 한편 서기는 제주도에 새로 부임한 목사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청렴한 인물로 소문난 관리였습니다. 서기는 목사를 찾아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소인은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주도에는 억울한 유배인이 있습니다. 7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아버지가 죽고 10살 어린 여식이 이곳으로 유배 왔습니다. 목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기는 설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지요. 목사는 서기의 말을 듣고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네. 만약 정말 억울한 일이라면 내가 도와야지. 목사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의 기록을 살피고 당시 재판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이상하군. 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 증거도 부실하고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있어. 목사는 설아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설아가 사는 곳을 찾아가니 작은 오두막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름다운 낭자가 있었습니다. 그대가 김진사의 딸 설아인가? 그러하옵니다, 목사님. 목사는 설아와 대화를 나누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품위 있고 억울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지요. 내가 도와주겠네. 그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방법을 찾아보겠네. 설아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권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서기는 그림자에서 설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지요. 하지만 김대감은 제주도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가 7년 전 영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김대감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좌의정에게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감, 제주 목사를 좌천시켜야 합니다. 그가 위험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의정도 이미 늙어 권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임금이 개혁을 추진하며 부패한 관리들을 숙청하고 있었지요. 조심해야 할 것이네.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김대감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자객을 보내 설아를 없애려 했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자객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경고했고 목사는 설아를 관하로 보호했습니다. 자객들은 빈 오두막만 발견하고 돌아갔습니다. 서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김대감이 7년 전 좌의정에게 은자 1000냥을 뇌물로 바쳤다는 증언. 김대감이 형의 집에 영모 문서를 몰래 숨겨놓았다는 당시 하인의 증언. 김대감이 형의 재산을 가로챈 문서.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대감은 여전히 권력이 있었고 이 증거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요. 암행어사가 필요해. 서기는 한양에 있는 신뢰할 만한 상인을 통해 조정의 청렴한 관리에게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마침 젊은 임금이 부패 척결에 의욕적이었기에 한 암행어사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라면 반드시 정의를 세워라.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서기는 마침내 설아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상인으로서 접근했지요. 아씨 소희는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아씨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아는 낯선 젊은 상인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또렷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저를 도우려 하시나이까? 소희는 억울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씨의 아버지께서 영모를 꾸미셨다는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서기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설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설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찌? 소인의 상단이 한양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제 곧 암행어사께서 오실 것입니다. 설아는 서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말투가 익숙했습니다. 그 눈빛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서기와 설아는 함께 증거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기는 설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7년 동안 그리웠던 아씨가 무사히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지요. 설아도 이 청년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씨께서는 이 7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요. 그가 저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에 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석이라는 이름의 어린 머슴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였지만 저를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지요. 자객이 왔을 때 저를 안고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서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씨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살아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나요? 그분이 아씨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아씨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설아는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청년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당신, 혹시? 서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소인입니다. 서기입니다.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가, 정말 서가가 맞나요? 맞습니다, 아씨. 소인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7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설아는 서기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 저 때문에. 아씨 소인은 아씨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소인의 운명입니다. 서기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었고 기억을 잃었다가 되찾았으며 상인이 되어 아씨를 도울 준비를 해왔다고. 설아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가, 당신은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아닙니다, 아씨. 소인은 아씨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이제 아씨의 아버지 누명을 벗기고 아씨를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곧 도착할 것이고 그때 모든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서기는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공명첩을 구입했습니다. 공명첩은 양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 막대한 돈을 내면 살 수 있었지요. 이제 소인도 양반 신분입니다. 아씨와 혼인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설아는 서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신분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기는 형식도 갖추고 싶었습니다. 아씨를 떳떳하게 모시고 싶었지요. 마침내 암행어사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선비로 변장하여 섬을 돌아다니며 조사했습니다. 서기는 암행어사를 은밀히 만나 모든 증거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김대감의 부정 증거입니다. 7년 전 그가 형을 제거하고 재산을 가로챈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분노했습니다. 이자가 감히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유배 보냈단 말인가. 반드시 처벌하겠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서 김대감을 응징할 시간이었습니다. 서기, 설아, 그리고 암행어사는 배를 타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제주 목사도 함께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일행은 곧바로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부정으로 모은 재산을 자랑하며 호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대감, 문 밖에 선비 일행이 찾아왔습니다. 선비, 누군데? 김대감이 나가보니 낯선 선비와 함께 청년 하나 그리고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너는 죽었다고 들었는데. 김대감은 경악했습니다. 설아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김대감 오래간만이십니다.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바로 그때 서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대감, 당신의 죄를 밝힐 때가 왔습니다. 서기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7년 전 좌의정에게 바친 뇌물 내역, 영모 문서를 조작한 증언, 재산을 가로챈 문서들. 김대감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에이, 이것이 무슨 조작이냐? 나는 대감이다. 감히 나를 모함하려 드느냐? 모함이라고요? 서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기의 신호에 여러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7년 전 김대감 집안의 하인이었던 자, 좌의정의 집에서 일했던 자, 그리고 뇌물을 전달했던 중간 상인까지. 저는 7년 전 김대감께서 영모 문서를 직접 형님 댁에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김대감께서 좌의정께 은자 1000냥을 바치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다. 이자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바로 그때 평범한 선비로 보였던 인물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임금이 하사한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번쩍 들어올려졌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암행어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대감, 그대는 7년 전 형을 모함하여 영모 누명을 씌우고 그 재산을 가로챘으며 어린 조카를 죽이려 자객까지 보냈소. 이 모든 죄를 인정하시오. 김대감은 발악했습니다. 나는 대감이다. 조정의 신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김대감을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포졸들이 김대감을 붙잡았습니다. 김대감은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자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풀려나면 너희 모두. 시끄럽다. 서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김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또한 좌의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7년 전 뇌물을 받고 영모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이었지요. 좌의정도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며칠 후 조정에서 김대감과 좌의정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기와 설아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임금은 부패 척결에 의욕적이었고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졌지요. 암행어사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대감이 형을 모함한 과정,
뇌물을 바친 내역, 설아를 죽이려 자객을 보낸 사실까지. 이것이 바로 김대감의 죄목입니다, 전하. 임금은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자가 있단 말인가. 형을 죽이고 어린 조카까지 죽이려 하다니. 김진사의 억울함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김진사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동생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김진사의 명예를 회복하라. 그의 가문의 재산을 돌려주고 관직을 추중하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동안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김대감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김대감은 형을 모함하고 역모를 조작하고 어린 조카를 죽이려 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김진사 가문에 돌려준다. 김대감은 비참하게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조카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시오. 10살 어린아이를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죽이려 자객까지 보냈으니 이 정도 처벌은 가벼운 것이오. 김대감은 결국 먼 북쪽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좌의정도 파직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죽인 죄는 무거웠지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설아를 괴롭혔던 부패한 관리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서기와 설아의 충성과 인내는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12살 어린 머슴이 아씨를 지키기 위해 7년 동안 노력했다니. 근황자도 대단하오. 10살부터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학문을 익히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견뎠다니. 백성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임금도 두 사람을 불러 포상했습니다. 서기는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 충성과 의리를 지켰으니 벼슬을 내리겠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소신은 벼슬보다 다른 것을 원하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소신은 설아 아씨와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너희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다. 짐이 직접 혼인을 허락하노라. 서기는 감격하여 절했습니다. 감사옵니다, 전하. 또한 임금은 김진사에게 관직을 추중했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이지요. 김진사는 청렴한 선비였으니 이조 판서의 품계를 추중한다. 설아의 아버지는 비로소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서기와 설아는 한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김대감이 가로챘던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지요. 아씨,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서기는 설아를 오래된 집 앞에 모셨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설아는 대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서기는 설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행복해지셔도 됩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서기는 공명첩으로 양반 신분을 얻었고 떳떳하게 설아와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혼례식에는 제주 목사 암행어사 그리고 두 사람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해녀 할머니도 먼 제주도에서 찾아왔지요. 서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할망이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서기는 할머니께 깊이 절했습니다. 설아도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서기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호, 이제 서기가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기와 설아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기는 상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설아는 현명한 내조로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와 한양을 오가며 무역업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고 많은 재산을 모았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재산을 혼자만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특히 고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어려웠지요. 이제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해요. 설아의 말에 서기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씨.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요. 두 사람은 한양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익히게 했지요. 아이들아, 신분이 낮아도 포기하지 마라. 너희에게도 꿈을 이룰 기회가 있단다. 서기는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몇 년 후 서기와 설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서방님,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은에 은자를 넣어서 은석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네요.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은혜는 한순간의 도움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기는 설아에게 받은 죽 한 그릇의 은혜를 평생 갚았고 설아는 서기의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분이 낮다고 해서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서기는 머슴으로 태어났지만 충성과 지혜로 양반보다 고귀한 사람이 되었지요. 악은 반드시 처벌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김대감은 욕심 때문에 형을 죽이고 조카를 괴롭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었습니다. 반면 서기와 설아는 고난을 견디며 의리를 지켰고 마침내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과 의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